유승민 구하기에 동참하는 인사들이 원내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상황, 내분이라고 표현해도 무색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만 하더라도 참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서는 안 될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살리겠다고 정부는 추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엊그제 일어났던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때문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메르스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자리에 아무개 최고위원이 함구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또 네. 원내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참 걱정입니다. 예. 사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의 요구, 압박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편해하시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장시간 네. 고민한 결과를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5일 의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40명 발언하신 분 중에 사퇴해야 된다 한 두세 분 계셨고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한 두세 분 계셨고 나머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결론이 나서 재심임이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당대표가 발표까지 하신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서 논의를 해봤지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했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몇 분이 그 결론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시면 이게 회의는 하는 뭐하고 국회라는 입법부가 국민 앞에 무슨 얼굴을 들겠습니까? 네. 동네 반상에도 본인 마음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나고 나서 이걸 뒤집어 엎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론은 존중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의 사퇴는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내 의원들의 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좀 물러나야 사태 해결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를 일부 몇 분이 하고 계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논리가 당청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냐, 내년 총선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아무개 최고위원부터 한 몇몇 친박 의원님들이 한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논리가 저는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당청 관계는 종속과 굴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협력 관계라야 되죠. 그래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의총에서 16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내린 심사숙고하고 장시간 토론에서 내린 결론을 없었던 일로 하고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협력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청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 국민의 60%가 이거는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라고 하는 여론의 2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은 영남에서는 저희가 많은 의석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만 제일 어려운 곳이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은 저희가 의석도 거의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얻는 의석도 대부분 지역에서 100표, 200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도권의 여론은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80%가 사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년 총선만 보더라도
사퇴하면 안 되는 게 총선에 더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논리 자체도 틀렸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현실적인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 또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 간의 괴리가 간극이 큰 것 같은데 이 상황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타래 옮기듯이 상황이 옮겼을 때는 제일 전공법으로 원칙대로 정도로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럴 때 실타래를 칼로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손쉬운. 예. 근데 그럼 정도는 뭐겠습니까? 국회와 행정부, 입법부와 행정부는 주동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독립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처음에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211명이 찬성한 법안이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염려를 하시니 그 대통령의 염려를 존중해서 당은 여야 합의까지 깨고 폐기를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신 청은 당의 또 원내대표의 재신임 결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양보를 안 하면 이게 계속 평행선으로 치닫기만 하겠죠. 근데 당이 이렇게 여야 합의까지 깨고 자기들이 손으로 찍었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211명이 자기의 손으로 찬성을 눌렀던 법안을 폐기까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의 그 불편하심을 예. 받아들여주고 존중했다면 청와대도 이번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하더라도 여권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일단 자동 폐기하는 걸로 의총해서 새누리당은 결론을 모았잖아요. 예, 대통령의 염려를 존중하고 수용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참여 안 하는 걸로 이미 사실상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으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자기들이 네. 찬성표를 찍었던 거고 헌법기관이 자기들이 찬성한 표를 찍어놓고 이걸 폐기하는 것만큼 이제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까지 해놓았던 것을 지금 깨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이 대통령을 존중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청도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린 당의 또 다른 결정인 원내대표의 재신임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포기 좀 해서 대승적으로 풀어가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